김정은 동지께서 중요 군수 기업소들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포탄 생산 및 기계 공업 부문 실태를 료해하셨습니다. 단계별 현대화 과업들을 완벽하게 집행하고 포탄 생산 실적을 평년 수준의 4배, 최고 생산연도 수준의 근 2배로 끌어올리는 혁혁한 장성 속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더 많은 포탄을 생산하여 우리 무력의 전력 확대에 이바지해 주기 바란다고 뜨겁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Оказывали и будут оказывать друг другу всемирную поддержку настоящие друзья и добрые соседи. Убежден, что сегодняшние переговоры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дружбы и партнерства России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укрепл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во всем регионе. Уважаемый товарищ Ким Чен Ын, ждем вас с ответным визитом в Москве.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에 약 2달 만이죠.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요 군수공장을 방문한 사실도 공개됐는데요. 자, 그러면서 북한의 노림수가 이번에는 또 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또 도발을 염두에 두고 또 이렇게 움직임을 하는 걸까요? 저는 도발도 도발이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좀 얻었고 또 이를 통해서 국방력을 더 강고히 한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우리의 무기를 좀 사가라. 우리가 이만큼의 어떤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세일즈하는 일종의 방산 세일즈를 의식한 행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방산 세일즈. 자, 러시아 전쟁을 치르면서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에 수많은 무기와 포탄을 제공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그 전부터 러시아에 어떻게든 재래식 무기들을 팔아치울지 이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전승절 행사, 굉장히 큰 행사인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제안했던 답방은 또 언제쯤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Оказывали и будут оказывать друг другу всемирную поддержку настоящие друзья и добрые соседи. Убежден, что сегодняшние переговоры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дальнейшему развитию дружбы и партнерства России 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укрепл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во всем регионе. Уважаемый товарищ Ким Чен Ын, ждем вас с ответным визитом в Москве. 러시아의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줄 알았는데 일단은 북한 비행기를 안 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왜 안 가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건 김정은과 김정일은 다자 외교를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자 외교를 피하는 것. 러시아 전승절은 지금 그러니까 푸틴과 그다음에 김정은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전승절에 각국 이 사절들이 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다자 외교를 피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상당히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 이미지를 딱 만들어서 구축해야만 합니다. 근데 다자 외교는 돌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미리 물밑 협상을 통하지 아니한 과정들을 통해서 돌발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신이 구축해 놓은 수령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김정일, 김정은 모두 다 다자 외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회담을 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아까 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방산 세일즈만이 아니라 이미 이 영수증 청구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서를 낼 때가 중요하잖아요. 내서 지금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자 외교 상황에서는 아마도 푸틴이 딱 그거를 내도 다음에 얘기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양회담 1주년 평양회담 때 이미 혈맹 관계 다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서 자 1주년 됐습니다 하고 청구서를 내밀면 확실하게 푸틴이 무엇인가 답변을 해줄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6월 달에 1주년 때 이제 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서 도움받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자 외교에는 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푸틴과 가까이 붙어 지내면서 중국의 눈밖에 나기도 했었죠. 이번에 모스크바를 찾지 않는 배경 중에 하나로
북중 관계, 그동안 최근에 껄끄러웠던 북중 관계도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모스크바에 도착한 시진핑 주석은요, 이번 전승절에 참석한 해외 인사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귀빈으로 꼽혔습니다. Хотел бы отметить, что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находятся на наивысшем за всю историю уровне. 자, 시진핑 주석도요, 모스크바 도착 직후에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이 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패권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외교, 정치 싸움이 또 시작되는 게 아닌가. 우리도 빨리 대선이 끝나는 대로 이러한 외교 문제에 즉각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에 북한 김정은은 불참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러시아가요, 우리 정부 측 인사를 이 전승절 행사에 와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냥 초청했다고 무작정 갈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보낼지 말지. 당연히 고민은 되죠. 참석해야 된다라는 측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번이 80주년이에요. 네. 아시다시피 정주년, 그러니까 5년으로 끝나거나 0으로 끝나거나 하는 행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든 러시아와의 외교의 끈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과의 그 관계에서 서방이 전부 다 제재를 하는데 우리가 동참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금 이런 전승절 같은 행사에 갈 수 있느냐, 서방과의 어떤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 그 연대도 생각해야 하고,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와 북한은 혈맹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 혈맹 관계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정하게 된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지금 김정은은 안 가지만, 그러나 어쨌든 대사급이 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추인해주는 어떤 결과를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고심은 하지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